소녀 하마나미고 그라미오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제 그림으로 어떤 동영상도 만들고 또 전시장에 와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주는데 뜬금일상 채널이고요. 주로 이제 정원을 가꾸는 영상이 많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 10분짜리 영상을 틀어놓고 좀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영상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젠슨 황은 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30년쯤 후일 거라고 했을 것인가,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래요. 그 아나운서들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그나마 그 최근에 유명해진 궤도라는 그 유튜버 좀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엑스의 지하트쇼 기간 중에 이제 근처 호텔에서 이렇게 잠시 TV를 보는데, 한국경제TV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뭐 25년은 양자과학기술의 해 해가지고 어느 대학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도대체 양자기술이 뭐냐라고 대화를 나누는데, 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상고양이와 죽은 고양이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과학자들의 그 전문가들의 단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상고양이 그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거기 출연자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고양이인지 죽은 고양이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기술이니 차라리 고양이들이 막 뛰놀게 해가지고 고양이들이 그 어떤 일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굉장히 그 사람 나름대로는 쉬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 고양이가 있고 죽은 고양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쯤 죽은 고양이가 있고 1000분의 1쯤 죽은 고양이가 있고 뭐 1억분의 1쯤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고 죽기 직전의 고양이가 있고 뭐 이런 건데, 매우 활동적인 고양이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슈레딩거가 비유를 들기 위해서 산 것과 죽은 것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냐라고 아주 단순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양자기술이라는 것은 무수한 색깔의 고양이들과 아픈 고양이, 안 아픈 고양이, 성격 좋은 고양이, 지랄 같은 고양이, 무수한 고양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뛰어놀게 해서 그 고양이들이 일 처리를 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하던데, 그렇게 틀린 비유는 아닌데 너무 어려운 비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 출연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영화로 비유를 좀 이제 들기 전에, 새로운 영화로 들기 전에, 어쨌건 구글에서 윌로우 그 양자 컴퓨터 칩이 나왔는데, 그 칩이 나올 때는 뭐냐면은 그 무수한 고양이들을 지들 마음대로 뛰노는데 어느 정도 인간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 라는 그 방법,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줄이는 것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 특히 젠슨 황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은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칩은 나왔으나 상용화는 30년 후일 것이다, 이런
저는 그게 뻥이라고 생각해요. 젠순황에.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5년 후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젠순황이. 엔비디아 주가가 벌써부터 떨어져 버리죠. 왜냐면 지금 그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의 GPU를 처리하는 그 칩이 있고 구글의 윌로우 칩이 있다. 그러면은 구글의 윌로우 칩이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엔비디아 칩은 모래알 하나 정도의 성능이거든요. 윌로우 칩이 이 지구만 하다면 엔비디아는 모래알 하나의 성능으로 추락해 버린단 말이죠. 엄청난, 그러니까 그 비교 불가의 차원이거든요. 그 양자 컴퓨터의 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10의 몇십 승의 뭐 10의 20 몇십 승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젠순황은 굉장히 속으로는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젠순황의 방법은 뭐였느냐? 30년 후에 상용화 될 거야. 이게 자기 해법인 거죠. 만약에 10년 후에 상용화 할 거야. 그러면은 벌써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젠순황이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뻥을 친 거죠. 굉장히 늦게 올 거야. 함으로써 이제 일단 양자 컴퓨터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또 하나 주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젠순황이 노리는 건 뭐예요? 양자 컴퓨터 회사의 투자금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을 더 늦게 만들어야 자기가 돈 버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과장된 그 얘기를 했다고 보고, 저는 30년 후가 아니라 3년 내에 상용화될 거라고 봐요. 30년이 아니라 젠순황의 10분의 1, 저는 3년 내로 봅니다. 그러면 아주 그 IT 쪽에 그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거를 이렇게 희극과 비극이 교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어쨌건 자, 영화 얘기 마지막에 하고요. 그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의 평행 우주를 그리는 고리들 작가를 먼저 알아보고, 누가 묻든지 간에 지금 핫한 화가를 고리들도 소개하기 시작할 거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소개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은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자,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이제 퍼플렉시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올해가 2025년이 양자 과학 기술의 해예요. UN 유네스코가 지정했어요. 지금 막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컨셉이 없으면 이제 거의 뭐 뒤처진 인간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올해부터는. 자, 그래서 한 아미고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는 누구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최근에 퍼플렉시티가 상당한 여기 보면은 출처가 나오잖아요. 출처.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유네스코 2025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라는, 제가 이거 봤던 그 한국경제 TV에서 너무 답답한 그 과학자. 고양이들이 뛰어노는데 고양이들이 일 처리를 하도록 하자라고 말을 했던 굉장히 자기로서는 놀라운 비유를 했던 과학자. 한국경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는 누구인가? 답변이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25년 초에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아미고님들에게 굉장히 기쁘고요. 스토리가 10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틀어놓고 자,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는 누구인가? 이 퍼플렉시티가 2명의 화가를 뽑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2명을 뽑아요. 누구와 누구를 뽑았느냐? 물론 항상 이 대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2명을 뽑는데 저하고 르네 마그리트가 뽑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제가 예측했던 이런 일들이 터질 거다.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양자역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는 르네 마그리트와 한국의 고리들 작가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양자역학의 중첩과 관측 개념을 연상시키는 모순적 장면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는 피카소가 상대성 이론을 표현했다면 르네 마그리트가 자기 뒤통수를 보고 있는 뭐 그런 그림들 보면은 피카소의 그 입체파 그 그림보다는 좀 더 양자 이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그것이 그 양자역학적이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걸 연상시키는, 즉 양자역학의 중첩과 관측 개념을 연상시키는 모순적 장면들을 표현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로서 르네 마그리트를 얘기를 한 거고, 자, 2번째 화가가 한국의 고리들 작가예요.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고리들 작가는 양자역학의 확률 붕괴와 평행우주론을 시각화하며 관찰자가 현실을 구체화하는 순간을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르네 마그리트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입니까? 교과서에서 다 보셨겠죠. 근데 이 2025년 양자과 기술의 해를 맞이해서 이 질문을 던져보니, 양자역학을 그리는 화가의 질문을 던져보니 딱 2명의 화가를 추천을 한 겁니다. 고리들과 르네 마그리트.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인사동에서 파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떴어요. 파동을 주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자, 드디어 제가 이제 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인공지능이 이 가장 어떤 투자 가치가 높은 그림으로 고리들 화가를 추천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은 안 오고 있지만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양이들이 뛰어노는 고양이들이 계산하도록 냅두자라는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은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는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책장을 넘기면서 원하는 답을 찾는데, 양자 컴퓨터는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를 동시에 본다. 동시에 봐서 원하는 답을 순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할 때 단백질, 그래서 이번에 왜 양자 컴퓨터가 단백질 접히는 거를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사비스 회사가, 근데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사비스가 대신 받는 거죠. 그 회사의 대표가 받는 건데, 그런 참 상상하기 힘든,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지금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왔는데 자, 이런 거죠. 어떤 그 약의 그 어떤 분자 구조를 아주 다양하게 제한을 할 수 있고, 양자 컴퓨터는 그 다양한 분자 구조가 특정 환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뭐 수억 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도 양자 컴퓨터가 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중첩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 가능성을 한 번에 동시에 그 여러 가능성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그 영상이 영화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2분 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넥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넥스트라는 영화가. 근데 그 넥스트라는 영화에서 전체에서 그 장면이 나오진 않고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2분 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 후를 볼 수 있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분 후를 볼 수 있는 인간이 양자 컴퓨터화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애인이었나, 여자친구였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CIA 요원이었나를, 아무튼 죽이려고 하는 적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창고 같은 데 가서. 근데 되게 어둡고 길이 복잡한데 이 길로 갔다가 좌회전하면은 그 적을 만나서 총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서 이리 가면은 내가 적을 제압할 수 있고, 그래서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보는데, 그 볼 때 자기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2분 후를 보면서 자기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그 순간 2분 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좌회전하는 2분 후를 보고, 직진하는 2분 후를 보고, 우회전하는 2분 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했더니 적이 나를 총을 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른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하는 애를 몽둥이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적들하고 상대를 할 때 1분 후의 미래, 2분 후의 미래, 1분 30초 후의 미래를 니콜라스 케이지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절대 당하지 않아요. 왜? 상대방이 1분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1분 1초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체험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적들을 다 제압을 하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양자 컴퓨터가 하는 일을 좀 영화적으로 표현한 좀 효과적인 장면이 아닐까 해서 제가 2007년작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넥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맨인 블랙에서, 맨인 블랙 2인가 3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윌 스미스죠. 맨인 블랙의 주인공의 파트너가 젊었을 때 이 지구를 보호하는 그 스카이넷이었나? 스카이넷을 띄우는데, 그게 1968년이었는지 그 발사할 때, 우주 나사에서 처음으로 발사할 때 거기다가 그 목걸이를 걸거든요. 아무튼 이 지구를 보호하는 어떤 망을 만드는 거를 걸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보호가 됐다라는 맨인 블랙만의 상상력인데, 그것을 거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있던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또 손바닥에서 이렇게 칼날이, 어떤 가시 같은 게 발사되는 이제 외계인하고 싸우게 되는데, 엄청난 그 달에 갇혀 있던 그 외계인이었는데, 악당이죠. 그 악당이랑 싸우는데, 맨인 블랙 주인공이 그 악당이랑 그 우주 발사선 그 위에서 싸우는 장면에, 거기에 이제 그 양자 중첩의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방식이 좀 다른데, 넥스트의 방식은 뭐였냐? 이 주인공이 미래를 가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평행우주론적인 건데, 미래의 장면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그건 넥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넥스트죠. 근데 맨인 블랙은 뭐냐면은 현재의 내가 당해요, 적한테. 그래서 죽어. 그런데 그 윌 스미스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었냐면은, 다시 과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뜻이 외계인이 준 거죠. 그래서 현재의 다양한 경험을 해요. 왼쪽에 침을 맞는 경험, 오른쪽에 침을 맞는 경험을 다 해요. 근데 그게 한 10초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2번 죽어요. 2번 죽는데, 죽기 전에 떨어지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버튼을 눌러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에서 현재를 기억한 그 경험으로 그 적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 그래서 동시에 여러 시간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시간대를 경험해가지고 어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장면이 그 맨인 블랙 거기 플로리다였나 그 발사 로켓 발사 장면, 그 위에서 적들하고 싸울 때 나오고, 그다음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좀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쥐가 미로를 통과하는데 보통 쥐는 가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면 더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 쥐가 동시에 100마리 쥐로 분화되는 거죠. 즉 그게 중첩이죠. 한 마리의 쥐가 여러 쥐로 분화된 다음에 100번을 동시에 시도를 해서 그 미로를 통과한 순간 그 100마리로 분화했던 쥐가 다시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미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거의 0.1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0.1초 만에. 만약 그 쥐 한 마리가 그 미로를 찾으려면 한 100시간이 걸릴 걸 0.1초 만에 그 쥐는 그 미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첩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그 영화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넥스트의 그 장면을 보면은. 아무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다 얘기했나요? 어쨌건 젠슨 황은 쇼를 한 거다. 왜? 자기 회사의 주가를 지키고 양자 컴퓨터 회사에 투자되는 돈을 막음으로써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그거는 아주 전략적인 쇼를 했다. 젠슨 황은 30년 얘기했지만 고리들은 3년 내에 온다라고 느낌이 온다. 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양자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평행 우주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이제 거기서 그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다음 기회에 또 2025년이 양자과학 기술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수많은 미술 전시 공모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늘만 해도 한 5개를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 다 공모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양자역학, 관찰자역학, 평행우주를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발견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초대를 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25년부터 제가 전시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주 바쁘게 역마살 막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써뇨?